비운의 황태자 박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서 태어나 권력의 빛과 그림자 속에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958년 12월 15일 서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유일한 아들 박지만이 태어났습니다. 세 명의 누나 박재호, 박근혜, 박근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성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라 불렸던 그는 누나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둘째 누나 박근혜는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박지만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청와대는 어린 소년에게는 울타리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등굣길에는 항상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결국 그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구중은 이어졌지만 또한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을 나누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누나 박근혜는 동생을 잘 챙겼지만 동시에 차분하고 모범적인 누나와 내성적이고 자유를 그리워한 동생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피격으로 사망했을 때 박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만 15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1977년 아버지의 강건과 교사의 권유로 육군 사관학교 37기에 입교하게 됩니다. 첫날 육군 사관학교 전통 행사인 사자굴이 열렸습니다. 군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행사로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지금 손을 들고 퇴교를 하는 의식입니다. 200명이 넘는 생도들 앞에서 단 한 명, 박지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군에 맞지 않는다? 이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그는 입학 첫날부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사관학교 동기 중에는 장군의 아들만 10명이 넘게 몰려 있었습니다. 황태자의 동기가 되고 싶었던 부모들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37기 기수 전체가 선배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특별 대우하지 마라. 오히려 더 엄하게 해라. 그 결과 그는 누구보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육관들은 더욱 매섭게 그를 몰아붙였고 엉덩이가 터져 속옷에 피가 배어 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몰래 눈물을 삼켰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쉽게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주말 외박도 경호원 감시 속에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속한 육중대는 유신중대라 불렸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이름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신 체제와 겹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관학교 2학년 시절 아버지가 육사를 방문했습니다. 연병장에서 아들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지? 박지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부자간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아버지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비상호출을 받은 그는 그날 밤 아버지의 서거 소식을 듣고 눈물이 아닌 경례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은 그는 더 이상 의지할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던 날 누나들과 함께 살림살이를 챙기던 장면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81년 그는 방공포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배려로 서울 성복동 보루부대에 배치되어
비교적 편안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역 1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당하며 결국 5년 만에 대위로 전역하게 됩니다. 제대 후 유경재단 이사로 활동했고 1991년에는 삼양산업을 인수해 이지그룹을 일궜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재기의 그림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무려 7차례나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몰락한 황태자라 불렀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후견인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은 끝까지 그를 지지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1997년 대선에서 보수 집안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대중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선택이었습니다. 보수층에서 큰 반발을 불렀고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만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그는 16살 연하의 서향희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얻으며 가정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치보다는 사업, 권력보다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누나 박근혜가 탄핵 정국에 휘말렸을 때 그는 언론에 나와 말했습니다. 최순실, 그 식모 나부랭이 따위에게 속은 것이다. 누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묻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서울 도심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소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가이자 아버지로서의 삶을 택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청와대 담벼락이 보인다. 그 담벼락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담벼락 밖에 살고 있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박지만의 삶은 권력과 인간을 동시에 보여주는 현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황태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권력보다 평범함을 택한 이야기. 그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지만 그 무대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비운의 황태자 박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권력을 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숨겨진 현대사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